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AI팀의 김두석입니다. 저는 빅스비를 개발하는 AI팀 내에서 캡슐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빅스비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캡슐이 개인화를 위해서 지원해야 될 요소들,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술적 가이드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빅스비 플랫폼을 통한 개인화란 주제로 이번 세션에서는 빅스비의 어떤 부분이 개인화가 필요한지, 또 이런 개인화를 위해서 저희 각 개발자들이 어떤 부분을 개발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저희가 빅스비의 개인화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알아보실 거고요. 개인화를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기술, 셀렉션 러닝과 프리퍼런스 러닝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저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빅스비는 캡슐이라는 형태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날씨나 운세 캡슐처럼 어떤 특정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에 대해서 제공하는 캡슐도 있고요. 또는 맛집 캡슐이나 호텔 캡슐처럼 사용자가 요청한 어떤 지역의 장소를 검색해서 그 결과를 리스트 형태로 제공하는 캡슐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개인화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날씨 알리죠라는 발화에 대해서 저희 사용자들은 해당 발화를 통해서 날씨라는 정보가 빅스비를 통해서 제공되기를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광주 날씨 알려줘라고 발화를 하면 실제로는 날씨 정보가 바로 제공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검색할 지역은 어디입니까? 라는 사용자로부터 선택하는 화면을 제공해 줍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사용자가 특정 장소를 선택해야만 그 다음 날씨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주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이 보시듯이 광주광역시, 경기도 광주시, 중국 광저우의 세 장소가 제공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빅스비는 실제로 이 장소 중에 어떤 지역을 사용자가 원한 것인지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해당 지역에 대한 날씨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 광주시에 관심이 있어서 경기도 광주시의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광주광역시에 사시는 분들은 광주광역시의 날씨를, 또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중국 광저우를 가실 분들은 중국 광저우의 날씨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경기도 광주시를 선택할 거고요. 그럼 보시듯이 경기도 광주시의 날씨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제가 광주 날씨 알려줘라고 얘기하면 저는 마찬가지로 또 선택지 중에서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만 하고 그래야만 제가 원하는 날씨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 광주광역시를 원하시는 분, 중국 광저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사용자 이 선택 화면으로부터 해당 지역을 선택해야만 날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빅스비가 사용자가 어떤 지역을 의도한 것인지를 이해하고 자동으로 해당 장소를 선택해줘서 이런 불편한 선택 과정 없이 날씨를 제공해준다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자가 빅스비를 사용해 볼 수 있겠죠. 또 다음 맛집 캡슐에 한번 예를 볼 텐데요. 이태원 맛집 찾아줘라고 얘기를 하면 빅스비가 이태원에 있는 다양한 식당들을 찾아서 보시듯이 리스트 형태로 사용자한테 제공해 줍니다. 수많은 리스트 중에서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정보를 찾아볼 테고요. 계속해서 스크롤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식당들이 있는지 볼 거고 관심 있는 식당이 찾아지게 되면 해당 항목을 선택해서 식당의 정보들을 확인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한식집을 찾아서 식당 정보를 확인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태원 맛집 찾아줘 혹은 강남역 맛집 찾아줘 이런 발화를 할 때마다 사용자가 어떤 것에 관심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많은 데이터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해도 좋지만 빅스비가 사용자가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지, 어떤 식당에 더 관심이 있는지를 알고 그 컨텐츠를 추천해 주거나 아니면 목록의 상단에 두면 좀 더 스크롤하는 과정 없이 편리하게 빅스비를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빅스비가 사용자가 어떤 것을 의도한 것인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어떻게 학습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인텔리전스 서비스에서는 무수히 많은 다양한 데이터를 모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행동 패턴이나 아니면 성향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텔리전스 어시스턴트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에서는 데이터도 다양화되고 좀 더 복잡해지고 이를 통해서 어떤 패턴을 찾아야 될지
너무 어렵게 됐고 결국은 개인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빅스비를 개발해 보면서 해당 서비스를 가장 잘 개인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 도메인에 대한 널리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서비스를 잘 이해하고 해당 서비스가 어떤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개발자가 직접 빅스비의 개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각 개발자는 어떤 부분이 학습될 요소이고 그 학습 요소를 실제로 빅스비가 어떻게 학습하게 할지 그 피처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는 그들이 직접 빅스비 서비스들을 사용해 가면서 개인화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특정 요청을 빅스비를 통해서 하게 되고 관심 있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 또 관심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하는 과정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를 빅스비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은 컨텍스트라고 하는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 이런 요청을 했는지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함께 학습해서 예를 들어 제가 아침이나 저녁에 선택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혹은 집이나 회사에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면 빅스비는 이에 맞는 정보를 자동으로 선택해 주거나 추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개발자, 사용자, 컨텍스트가 모여서 빅스비를 통해서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셀렉션 러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이를 하려면 개발자가 어떤 부분들을 구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 날씨 알려줘와 같은 발화를 하면 아래 보시듯이 날씨죠. 서울 지역의 날씨를 찾아서 제공해주는 이런 캡슐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캡슐을 만들려면 일단 모델링을 먼저 해야 됩니다. 빅스비에서 캡슐은 특정 액션과 컨셉이라는 것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날씨를 찾는 이런 액션은 보시듯이 날짜 혹은 장소를 입력으로 받아서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시간에 날씨를 제공하는 형태로 액션을 모델링해 볼 수 있습니다. 날짜 정보는 저희가 현재 시간을 사용하면 되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옵셔널한 인풋으로 정의를 해뒀고요. 그리고 장소 정보는 사용자마다 다 다를 테니 반드시 필요한 입력이 필요한 required로 저희가 선언을 해두었습니다. 이것을 캡슐로 모델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find whether라고 하는 이 액션에 두 가지 인풋 where와 when이 제공되고 있고요. 출력으로는 whether를 아웃풋으로 제공하도록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모델링은 끝났고 왼쪽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이얼로그와 이를 어떻게 사용자에게 보여줄지 UI를 구성해주고 나면 서울 날씨 알려줘 라고 발화했을 때 왼쪽 화면처럼 바로 날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날씨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광주 날씨 알려줘 라고 얘기하면 다음과 같이 검색할 지역은 어디인가요? 라는 화면이 나타나고 세 가지 지역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원하는 장소의 날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강남역 날씨 알려줘 라고 얘기하면 강남역 서울 2호선 또 강남역 신분당선, CGV 강남점 등 강남역에 위치한 다양한 장소들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고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지들은 사실은 다 강남역 부근에 있는 날씨를 알려줄 수 있게 된 거여서 굉장히 불필요한 과정이었죠. 그러면 왜 이런 선택하는 화면들이 빅스비에서 나타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주라고 사용자가 발화한 장소에 대해서 장소 검색을 해주는 빅스비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캡슐이 실제 광주란 이름을 가진 세 가지 장소들을 검색해서 제공해 주었고요. 이 세 장소들이 저희가 만든 날씨를 찾는 액션의 인풋으로 제공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대 입력 개수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모델링 했을 때 해당 where라고 하는 그 장소라는 인풋에 대해서 max1이라고 지정해줘서 한 개의 장소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정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입력만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세 가지 입력이 장소가 입력으로 제공됐기 때문에 해당 날씨를 찾는 액션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사용자에게 선택하라는 화면이 제공된 겁니다. 그러면 실제 날씨 찾는 find weather라는 액션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용자 혹은
플랫폼이 원하는 이 제공된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저희가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셀렉션이란 아까서 보신 것처럼 저 세 가지 상황, 세 가지 인풋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사용자한테 제공되는 저 화면을 저희는 셀렉션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이 셀렉션 프롬프트 내에서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장소를 직접 선택하고 날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렇게 직접 선택하지 않고 플랫폼이 자동으로 선택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셀렉션 러닝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를 학습해서 자동으로 사용자가 의도한 장소를 선택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그 해당 인풋 내에 디폴트 이닛을 선언해 주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한 가지를 선택해 주겠다고 정의해 주신 것이고요.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해서 with running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with running을 추가해 주면 사용자가 어떤 선택을 자주 했는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했는가를 학습해서 빅스비가 그 다음 요청에서는 자동으로 사용자가 선택했던 것을 기반으로 항목을 하나 선택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캡슐을 처음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되게 랜덤하게 여러 장소들을 마구잡이로 선택했다면 사실 셀렉션 러닝으로는 실제 현재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물론 사용자가 셀렉션 프롬프트를 통해서 선택해 줄 수도 있지만 플랫폼이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선택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바로 셀렉션 룰입니다. 셀렉션 룰은 학습되기 전에 학습을 통해서 특정 하나를 자동으로 선택해 줄 수 없는 경우에 그럼 개발자가 정의한 룰에 의해서 여러 입력 중에 하나를 기본적으로 선택해 주겠다라고 정의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듯이 with 룰이라고 해서 룰을 사용하겠다라고 정의를 해주고요. 그 룰을 사용하는 옵션 중에 보시는 것처럼 select first라고 해서 입력되는 항목 중에 그냥 가장 첫 번째 것을 선택해라고 정의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select min 등 여러 가지로 사용자가 원하는 기준을 저 항목에 기입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자동으로 첫 번째 항목이 아닌 그 기준에 의해서 선택해 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셀렉션 룰과 셀렉션 러닝을 추가해주고 나면 이제 제가 광주 날씨 알려줘라고 얘기했을 때 셀렉션 프롬프트를 통해서 선택하는 화면 없이 바로 한 장소를 선택해서 바로 날씨 정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광주광역시가 선택이 돼서 광주광역시의 날씨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플랫폼이 자동으로 선택한 이 항목을 저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변경해 볼 수 있을까요? 화면의 상단을 스크롤해서 내려보시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저희는 이 페이지를 언더스탠딩 페이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언더스탠딩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어떤 발화를 했는지 그리고 플랫폼이 어떤 항목을 자동으로 선택해 줬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광주 날씨 알려줘란 발화를 했고요. 그리고 지역으로 광주광역시가 자동으로 선택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을 변경하려면 해당 광주광역시를 누르면 다시 셀렉션 프롬프트가 나타나고 이 화면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경기도 광주시의 날씨를 선택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변경을 하고 나서 다시 광주 날씨 알려줘 라고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동작할까요? 광주광역시의 날씨를 알려줄까요? 아니면 학습에 의해서 경기도 광주시의 날씨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기대하기는 경기도 광주시가 학습이 돼서 자동으로 다시 경기도 광주시의 날씨를 알려줬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광주광역시의 날씨를 다시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셀렉션 러닝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셀렉션 러닝의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만들어 봤습니다. 도형을 선택하는 케이스고요. 입력으로 제공되는 저렇게 다양한 색깔과 모양을 가진 도형 중에서 저는 왼쪽 아래 파란색 사각형을 선택하고 이것들이 학습에 의해서 자동으로 선택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셀렉션 러닝은 어떻게 이런 도형들, 제가 선택한 도형을 다른 항목들과 구분해서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도형을 색으로
먼저 다른 도형들을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파란색은 도형의 색으로 구별했을 때 이렇게 네 가지 도형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네 가지 도형 중에서 원이냐 다각형이냐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또 원을 제외할 수 있고요. 또 꼭지점의 개수가 몇 개야를 통해서 오각형과 사각형을 다시 한번 구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사각형과 제가 선택한 사각형을 구별하기 위해서 변의 길이 등을 또 특징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입력된 항목들을 서분을 구분할 수 있는 그 특징을 정의한 부분이 바로 셀렉션 스트래티지라고 합니다. 셀렉션 러닝은 이렇게 어떤 특징으로 학습할 거야 라고 개발자가 정의한 저 셀렉션 스트래티지를 통해서만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텍스트가 같이 러닝에 활용되게 됩니다. 즉 사용자가 어느 액션을 수행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어떤 때 사용한 거야 라는 것까지 같이 학습을 해서 제가 원하는 최종 파란색 사각형을 선택해 주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날씨 캡슐로 돌아가서 저런 날씨 지역을 구별하는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어떤 셀렉션 스트래티지를 활용해야만 제가 선택한 경기도 광주시가 선택이 돼서 다음에 선택하는 과정 없이 날씨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 장소가 사용자가 있는 나와 가까운 곳에 있는 걸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행정구역상의 지역을 선택한 것인지, 또는 그 지역이 나라의 수도인지 아닌지, 또 그 지역이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입력되는 각 항목들을 서로 구분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구분해서 학습이 되고 나면 나중에 제가 선택했던 경기도 광주시가 높은 확률로 셀렉션 러닝을 통해서 학습되고 자동으로 선택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셀렉션 러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러닝 둘 다 가능합니다. 즉 오프라인 러닝은 실제로 학습 시스템이 하루에 한 번씩 사용자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학습을 통해 모델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온라인 러닝은 이렇게 하루에 한 번이란 주기가 아니라 사용자가 옵션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즉시 학습이 일어나서 바로 다음 발화에 동작에 영향을 주는 그런 학습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셀렉션 러닝은 온라인 학습이 가능해서 사용자가 어떤 특정 옵션을 바꾸면 바로바로 학습이 일어나고 바로 다음번에 해당 동작의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퍼스널 모델과 커뮤니티 모델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본적으로는 사용자 개인이 선택했던 그 로그를 기반으로 학습이 되고 그에 의해서 입력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예처럼 혹시 사용자가 이 캡슐을 처음 사용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셀렉션 러닝이 특정 항목을 하나를 선택해 줄 수 없으면, 그러면 이 캡슐을 사용하는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가지고 학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커뮤니티 기반의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퍼스널 모델을 먼저 보되 이를 통해서 결정해 줄 수 없으면 커뮤니티 모델을 통해서 다른 사용자들이 선택했던 걸 가지고 입력되는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이를 어떻게 구현해 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항목이 학습이 되어야 될지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된 입력에 대해서 저희가 디폴트 셀렉트로 with running이라고 해서 이 항목이 학습되도록 정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로 이렇게 어떤 항목을 학습할 건지 결정하고 나면 앞서 말씀드린 그 특징을 찾아야 됩니다. 그 특징을 찾아서 저희가 셀렉션 스트래티지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셀렉션 스트래티지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매치 패턴이고요. 매치 패턴은 이 스트래티지가 실제로 유효하게 사용될 범위를 지정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는 find whether라고 하는 그 액션의 인풋으로 제공되는 named 포인트에 대해서 이 스트래티지가 유효하게 동작할 거야 라고 정의를 해준 부분이고요. 또 그 다음은 named advice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named advice가 학습에 쓰이는 그 값을 정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named advice로 그럼 이 스트레이티지에는 user current location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advice와 advice for라는 값을 같이 기억하도록 할 거야 라고 정의를 해준 부분이고요. 얘에서는 advice는 실제로 그러면 이 named advice를 대표하는 값을 정의해주는 부분이고 실수 형태의 값만 저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vice for 혹은 advice against라고 하는 부분은 이 advice의 정의한 이 값이 유효한지 아닌지 쓸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정의해주는 그 조건을 정의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는 저희가 사용자의 거리를 정해줬고요. 마일로 그러면 사용자가 1마일보다 작은 지역에 있으면 사용자는 이 지역에 있는 거야 라고 학습되는 거고요. 사용자가 1마일보다 벗어나는, 즉 어드바이스 4의 조건에 맞지 않는 이런 값을 가지게 될 때는 사용자는 그 외부에 있는 거고, 그래서 1마일 이내에 있는 거야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으로 Users Current Location이라고 저희가 스트레이티지를 추가해 준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드바이스에는 어떤 값들을 써야 정말로 셀렉션 러닝에서 유효하게 학습이 될까요? 앞선 예에서 보시면 광주 날씨 알려줘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자가 속해 있는 국가에 아니야, 뭐 인구는 얼마야, 혹은 거리가 나랑 가까운 데에 아니야 등의 그런 피처들을 어드바이스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해당 지역, 장소가 가지는 고유의 값을 쓰지 않고 저런 지역을 저런 특징을 학습에 사용했을까요?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실수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값, 예를 들어 위경도값 혹은 뭐 우편번호 같은 어떤 값수 수치화된 어떤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광주 날씨 알려줘에서 발화를 했고 경기도 광주시가 제가 자주 선택했던 그런 장소라고 학습이 돼 있다면, 그 다음에 제가 산호세 날씨 알려줘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고유의 값이 경기도 광주시와 산호세 날씨 알려줘에서 제공되는 저 세 가지 옵션들, 미국 산호세, 코스타리카 산호세 혹은 필리핀 산호세가 가지는 그 고유의 값이 달라서 제가 그 값으로 학습을 시켜놨다면 그 학습 모델은 산호세 날씨 알려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지역이 가지는 특징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런 범용적인 특징들을 학습하게 되고 나면, 예를 들어 경기도 광주시가 나랑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 선택한 거야?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나라라서 선택한 거야? 이런 기준이 산호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산호세에 가 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있는 장소에서 미국 산호세를 선택한 거야? 아니면 이게 나랑 가까워서 미국 산호세를 선택한 거야? 저기 인구가 얼마나 돼서 내가 저걸 선택한 거야? 라는 그 기준을 그대로 경기도 광주시에서 서울 산호세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실제로 스트레이티지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속해 있는 국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스트레이티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물론 매치 패턴도 만들었고요. 제가 어드바이스로는 사용자가 현재 위치가 그 해당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역 안에 속해 있어 없어를 가지고 어드바이스 값을 1 또는 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실제 그 지역에 속해 있다면 어드바이스 값은 1이 될 거고요. 어드바이스 4는 1의 조건에 맞으니까 이 값이 true가 되고요. 어드바이스 어게인스트는 값의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false가 됩니다. 즉 사용자가 해당 장소에 있는 경우라면, 국가에 속해 있는 경우라면 어드바이스는 1, 어드바이스 4는 true, 그다음에 어드바이스 어게인스트는 false라고 하는 이 값으로 사용자가 선택한 것을 학습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있지 않은 국가의 장소를 선택한 경우라면 어드바이스의 값은 0, 어드바이스 4는 0이니까 false가 되겠죠. 0, false, 어드바이스 어게인스트는 true가 되겠죠. 이렇게 제가 속해 있는 국가야, 속해 있지 않은 국가야에 따라서 이 특징 값들이 다른 값을 가지게 되고 이 값들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가지고 또 하나의 스트레이티지를 만들어 본 경우입니다. 그래서 named advice는 population으로 했고요. 어드바이스에는 실수를 표현할 수 있는 그 값을 그대로 썼습니다. 이렇게 그 값 자체를 그대로 어드바이스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유형으로는 입력 값 자체를 어드바이스에 사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78의 팁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팁을 줘야 돼? 라는 발화를 하게 되면 사실은
팁을 몇 퍼센트로 제공해 줄지 사용자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팁을 캡슐을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사용자가 얼마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런 5가지 옵션을 인풋으로 제공해 주도록 캡슐을 교환한 상황이라면 저희는 이 항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맞는 팁을 계산해서 결과를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값 자체는 앞서 광주 산호세랑 다르게 항상 팁을 물어보면 이 팁 퍼센트 중에 얼마야?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값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죠. 그리고 이 값 자체가 저희가 실수로 표현할 수 있는 값들을 이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팁 퍼센트 그 자체를 그대로 어드바이스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근처 주유소 찾아줘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사용자가 뭐 3km 이내, 10km 이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예를 들어 1km, 3km, 5km, 10km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어떤 범위를 선택할지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검색 반경호를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값 자체 1, 3, 5, 10이라는 이 값 자체를 어드바이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보시면 저희가 네임드 어드바이스에 프리퍼 퍼센테이지라고 해서 몇 퍼센트의 팁을 줄지를 네임드 어드바이스로 학습하게 해놨고요. 각 어드바이스의 실제 팁 퍼센트의 값을 기억하도록 각각 10, 15, 18, 20, 25의 값을 그대로 어드바이스 내에 쓸 수 있도록 정의해줬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드바이스 값 자체를 어드바이스 내에 넣을 수도 있지만 다음의 경우처럼 여러 개의 네임드 어드바이스로 나누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앞에 어드바이스 값이 앞선 경우에는 한정이 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 저렇게 5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는데 그 값이 되게 많다면, 예를 들어 아까 앞서 저희가 인구 밀도를 얘기할 때는 그 값 자체를 어드바이스를 쓰긴 했는데 사실은 그 값 자체를 기억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값이 너무도 다양할 수 있어서 제가 선택했던 그 인구 밀도가 다른 지역을 선택할 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죠. 지역별로 되게 다양한 인구 밀도를 가진 장소들이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네임드 어드바이스로 나눠서 예를 들어 인구 밀도가 얼마에서 얼마 사이야, 얼마에서 얼마 사이야 등을 여러 개의 네임드 어드바이스로 나눠주고 그 사이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이렇게 바이너리 형태로 0과 1로 어드바이스 값을 정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셀렉션1이 학습하기 용이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실수가 아닌 형태의 값을 어드바이스로 사용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동이에게 전화 걸어줘 라고 하는 이 발화에 대해서 제 연락처에 홍길동, 최길동, 길동엄마 이런 3가지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다면 저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별해 줄 수 있을까요? 실수 형태의 값을 가지는 특징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런 값을 찾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 연락처가 가지고 있는 그 값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연락처에는 그 사람의 전화번호도 있고요, 또 이름도 있고 이메일 주소, 아니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랑 어떤 관계인지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텐데 이런 값 자체를 그러면 학습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값 자체들은 실수 형태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값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해당 값들을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with value at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with value at은 어드바이스와 다르게 별도로 추가해 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참석자를 확인하는 네임드 어드바이스를 만든다면 어드바이스로는 그 값을 실수 형태의 값을 저희가 찾아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1이라고 했지만 with value at으로 이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다른 특징들, 그래서 이름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메일 주소가 어땠는지를 특징으로 삼아서 저희가 아까 앞서 3가지 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선택을 기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값 자체를 사용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게 길동을 이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는 게 다른 사람의 선택에는 유효하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항목, 제 연락처에 있는 그 동명이인을 가진 그 사람들 중에 그 길동이라는 사람은 이런 2가지 값으로 학습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셀렉션 스트리트를 만드시고 나면
저희가 그 리소스 각 캡슐의 리소스 폴더 밑에 스트리티즈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드셔서 그 안에 스트리티즈를 만드신 것들을 넣어주시면 바로바로 캡슐에 반영이 돼서 동작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드신 캡슐 스트리티즈를 가지고 실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떤 항목들이 잘 구별되지 않고 내가 선택한 것들이 잘 학습에 반영돼서 자동으로 선택되지 않아라고 하신다면 그 학습, 그 스트리티지가 정말로 그 항목들 간에 유의미하게 구별하는 피처인가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게 일부 항목들은 잘 구별해줘 라고 확인이 되고 나면 그럼 나머지들을 좀 더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스트리티지를 추가로 만드셔서 반영을 해주셔야 저희가 셀렉션 러닝이 잘 동작하도록 만드셔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셀렉션 러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프리퍼런스 러닝이 어떤 거고, 이렇게 프리퍼런스 러닝을 통해 제공하려면 저희가 어떤 것들을 개발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을 찾는 맛집 캡슐이고요. 저희가 이태원 맛집 보여줘라고 하면 해당 장소를 인풋으로 받아서 그다음에 식당들을 찾아주고 아웃풋으로 식당을 돌려주는 이런 액션을 모델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유사하게 제주도 숙소 찾아줘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장소를 입력으로 받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그런 장소들, 호텔들, 숙소를 찾아서 숙소를 아웃풋으로 내주는 이런 호텔 캡슐들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유사하게 모델링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식당을 찾는 캡슐은 Find Restaurant이라고 하는 저 액션을 만들고 검색할 지역, Search Region이라고 해서 검색할 지역을 인풋으로 받아서 출력으로 레스토랑이라는 아웃풋 컨셉을 제공하는 액션으로 모델링 해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저희가 이태원 맛집 보여줘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식당들을 찾아서 화면에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저 화면에 보여주는 저 결과들은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정렬되게 될까요? 결과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리절트 뷰라고 해서 해당 아웃풋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줄지를 정해주는 파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정렬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정해 주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디폴트 소트 오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각 식당들이 저희가 정의한 각 식당이 가지고 있는 평점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도록 기본으로 추가해 준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식당을 찾았을 때 매번 평점을 기준으로 식당들이 정렬돼서 사용자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앞선 예에서 제가 제공되는 저렇게 많은 무수한 식당들 중에 한 식당을 선택해 봤었습니다. 그러면 저나 혹은 사용자는 저렇게 제공되는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것을 보고 저 식당을 선택하게 됐을까요? 화면에는 식당 이름, 아니면 식당 주소, 거리, 평점, 사진, 리뷰수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사용자도 저 중에 하나의 항목들, 정보들을 보고 해당 식당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용자가 어느 것에 어느 정보에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사용자가 보는 이 화면에 보이는 요소들을 마찬가지로 빅스비가 관찰을 해줘야 되고요. 빅스비가 관찰할 대상, 그것들이 저희가 프리퍼런스 바인딩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프리퍼런스 바인딩 포인트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항목에 관심이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의 프리퍼런스는 앞서 말씀드린 프리퍼런스 바인딩 포인트와 그럼 어떤 항목에 실제로 어떤 값을 좋아하는 거야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푸드의 큐진 스타일의 타이라고 하면 어떤 요리를 제공하는 식당을 좋아하는 거야? 이 사람은 타이국 음식을 좋아해. 또 호텔에서 룸 베드 타입을 킹 타입을 좋아해 라고 이 사람의 프리퍼런스를 저희가 정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앞에 PBP라고 하는 이 바인딩 포인트는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에 반드시 보여야 되는 항목이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이 화면에 보이는 항목을 확인하고 해당 항목을 선택했기 때문이고요. 또 이 보여주는 항목은 프리미티브 데이터여야만 하고요. 그래서 스트럭처랑 프리미티브 타입의 컨셉이 있는데
프리미티브 타입의 데이터만 저희가 프리퍼런스 바인딩 포인트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화면에 보시는 것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 이름, 주소, 리뷰 개수, 요리 스타일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정보들을 다 프리퍼런스 바인딩 포인트로 쓸 수는 없습니다. 허용되고 있는 프리퍼런스는 바인딩 포인트는 보시듯이 이넘 타입, 그다음에 블룬 타입, 네임, 퀄리파이드 이 네 가지 타입만 저희가 프리퍼런스 바인딩 포인트로 쓸 수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예 중에서는 식당 이름이 네임 타입이고 또 요리 스타일이 이넘 타입이어서 저희가 이 두 가지 정보를 프리퍼런스 바인딩 포인트로 선정해서 사용자의 기호를 파악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를 캡슐 내 구현하는 걸 보면 저희가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아까 아웃풋 컨셉 모델의 내에 어떤 항목이 프리퍼런스로 학습됐으면 좋겠어 라고 선정한 것들을 이렇게 피처 내에 프리퍼런스로 각각 추가해 주시면 앞으로 빅스비는 사용자가 해당 식당을 선택할 때마다 어떤 항목에 퀴즈, 어떤 요리 스타일을, 어떤 이름을 가진 식당을 좋아하는지를 빅스비가 이게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간혹 저희가 예를 들어 요리 스타일을 저기 양식이라고 저렇게 이넘 타입으로 만들어서 추가를 했지만 UI상으로는 저렇게 글씨로 보여주는 것보다 그냥 특정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요리 뭐 한식을 대표하는 뭐 이미지 아니면 일식을 대표하는 이미지 예를 들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화면에 쓰고 싶으면 그러면 이 항목은 프리퍼런스 바인딩으로 쓰지 못하는 것인가? 뭐 그렇진 않고요. 이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옵저베이션 얼리에스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이 퀴즈인 스타일의 로고, 이미지가 관찰이 되면 이 자체를 학습하지 않고 퀴즈인 스타일을 학습할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해주면 예를 들어 여기에 양식이 아닌 저희가 이미지를 넣어놔도 실제로는 학습될 때는 저희가 원래 정의했던 이넘 타입의 퀴즈인 스타일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프리퍼런스 러닝의 동작을 조금 알아볼 텐데요. 프리퍼런스 러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사용자가 실제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 거야 라를 잘 파악하는 단계, 그리고 이 파악된 프리퍼런스를 가지고 실제 결과에 반영해주는 이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프리퍼런스 프로포절 단계 보시겠습니다. 프리퍼런스 프로포절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제공된 여러 식당 중에서 여러 결과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보고 또 나오고 또 다시 관심 있는 것을 선택해보고 하는 과정을 반복할 거고요. 그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 저 인터랙션 로그를 가지고 이 사용자는 실제로 어떤 것에 관심이 있구나,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요리 스타일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이름을 가진 식당에 관심이 있는지를 프로포절 단계에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 사용자가 어떤 값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판단되고 나면 저희가 프로포절 카드라는 형태로 사용자한테 이거 네가 선호하는 거 맞아? 이걸 네가 네 식당 검색에 사용해 볼래? 라고 하는 형태의 프리퍼런스 프로포절 카드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 카드는 보시는 것처럼 빅스비 화면에 혹은 각 캡슐의 관리 페이지 안에 보시면 이렇게 프리퍼런스 프로포절 카드라는 형태로 뜨게 되고요. 이 카드에서 저희가 선호함 아니면 잘 모르겠음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저희가 선호함을 선택하면 이 프리퍼런스는 앞으로 사용자가 내가 식당을 검색했을 때 우선적으로 랭킹을 결과를 정렬해주고 추천해주는데 사용할 거야 라고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해준 것들은 예를 들어 요리별이라고 하는 퀴즈인 스타일 내에 사용자가 이네이블 시킨, 사용하겠다고 활성화시킨 값들이 여기 보이고요. 이 항목을 다시 눌러보면 실제로는 어떤 프리퍼런스들이 있었고 자신은 어떤 항목을 프리퍼런스로 쓸지를 이렇게 정의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클릭을 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사용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활성화된 프리퍼런스를 가지고 이제는 빅스비가 그 두 번째 단계인 프리퍼런스를 기반으로 한 결과 추천 혹은 결과를 정렬해 주는데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습이 되려면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의 사용자 학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저희가 학습하지 않아도 미리 사용자들이 어떤 값을 프리퍼런스로 쓰면 좋겠어 라고 개발자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을 사용자 학습 기간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부스트래핑 프리퍼런스라고 합니다. 이 부스트래핑 프리퍼런스는 사용자 학습 없이 혹은 아까 제공되는 프로포절 카드 없이도 저희가 캡슐 화면에서 보고 사용자가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지정해주는 프리퍼런스고요. 이런 프리퍼런스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별도의 파일로 하나 만드셔야 되고요. 프리퍼런스 서포트라고 하는 거 내에 부스트랩이라고 지정을 해줘서 어떤 PBP에 대해서 어떤 값을 가진 애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프리퍼런스로 제공할 것인가를 정의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큐진 스타일의 한식, 중식, 일식 세 가지 값을 기본적으로 사용자한테 제공해서 사용자 학습 없이 처음에도 세 항목들을 확인하고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 해당 항목들을 클릭해서 프리퍼런스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랭킹 단계고요. 이렇게 앞서 프로포절 카드 혹은 부스트래핑 프리퍼런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프리퍼런스 중에 사용자가 사용하겠다라고 활성화한 그 프리퍼런스에 대해서 이제 랭킹을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여러 개의 프리퍼런스를 자신이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그럼 그들 간에는 어떤 것들이 진짜로 더 사용자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식당인지 결과인지 이 프리퍼런스 러닝 랭커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된 결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를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프리퍼런스 기반으로 컨텐츠를 정렬하는 단계에서 쓸 수 있고요. 앞서 처음에 저희가 이 식당 마치캐스를 모델링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정렬되는 옵션을 사용자가 각 식당이 가지는 평점 기반으로 정렬을 해주겠다고 정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디폴트 오더 소트 오더 내에 평점 그리고 그 밑에 소팅 옵션으로 바이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사용자 선호도 기반으로 한 번 더 정렬을 해줬다고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평점 순으로 정렬이 되지만 만약에 평점이 같은 식당들이 있다면 그 식당들은 사용자의 선호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정렬을 해주겠어 라고 정해주신 부분입니다. 만약에 평점을 제거하고 났다면 이 결과들은 전부 다 사용자의 선호도 기반으로만 정렬이 될 수 있었겠죠. 그 다음은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평점 기반으로 혹은 거리 기반으로 선호도 기반으로 최고의 식당을 사용자한테 추천해주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하이라이트를 쓸 수 있고요. 하이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앞서 보신 것처럼 리절트 뷰 안에 써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하고 싶은 걸로는 평점이 가장 높은 매장을 첫 번째 항목으로 보여주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레이팅 스코어를 가지고 하나의 하이라이트 옵션을 추가해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나랑 가장 가까운 매장을 먼저 보여주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사용자의 거리를 기준으로 전열해서 추천해 주도록 제공해 주도록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매장이라고 해서 사용자의 프리퍼런스를 기반으로 정렬해서 하나를 추천해 줘 라고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세 가지 항목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 리스트 상단에 각 항목들이 추천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셀렉션 러닝과 프리퍼런스 러닝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드리자면 셀렉션 러닝은 각 액션이 수행되기 직전에 최대 입력 개수 위반이 발생한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이 사용자에게가 선택할 최고 옵션인가를 플랫폼이 학습하고 그에 따라서 자동으로 하나를 선택해주는 그 단계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액션이 수행되고 나서 그럼 이 결과들을 어떻게 사용자에게 맞는 사용자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정렬해주고 추천해줄까 하는 데 쓸 수 있는 프리퍼런스 러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러닝 요소를 가지고 저희는 빅스비에서 개인이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된 자료는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저 텍서포트 문의 메일로 주시거나 밖에서 부스에서 문의해 주시면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